우리의 생명과 건강의 기본이 되는 한 끼 식사. 하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소화불량 증상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 실제 한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의약품이 소화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소화불량은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신체 노화와 개인의 체질,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 쉽게 호전되지 않는 만성 소화불량. 그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법은 없는지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서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증상은 있는데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노화나 스트레스, 특정 체질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만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경희대 한의대 내과 김진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 이수천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식사한 후에 좀 소화가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뭐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어떤 증상들을 갖고 있을 때 소화불량이라고 하나요? 네, 우리가 이제 명치서부터 배꼽에 이르기까지 윗배에서 나타나는 답답함이나 더부룩함, 또 뭐 자꾸 이렇게 매식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또 속이 쓰리거나 또 통증이 이렇게 뭐 꼬이듯이 나타나거나 이런 통증까지도 다 아울러서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그 소화불량이란 게 네. 위, 또 식도, 췌장, 담도 이런데 염증이나 뭐 암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질환이 있을 네, 때에 네. 생기는 소화불량하고 이러한 특별한 질환이 없을 때 생기는 소화불량하고 뭐 좀 차이가 있는지. 그 유감스럽게도요. 이제 위의 움직임과 관련돼서 오는 단순한 소화불량하고 예. 다른 병으로 인한 경우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위암의 경우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또는 가벼운 소화불량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고 증상이라고 해서 뭐 반복적으로 구토를 한다던가 네. 음식을 삼킬 때 속에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또 어르신들 요 근래 들어와서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하시면 반드시 이제 다른 나쁜 병으로 인한 소화불량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라든가 복부 초음파 검사 같은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어르신들 보시면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관절염 약 드시고 네, 또 대부분 뭐 예, 많이 드시죠. 또 당뇨도 있으시고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뇌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이제 드시는 아스피린 종류도 있고 해서 예. 여러 종류의 약을 드시다 보니까 또 소화 안 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그 전문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드시는 게 소화불량을 앓으시는 분들한테는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앞서서 뭐 말씀드렸지만 소화불량이라는 증상은 있지만 질환을 찾지 못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소화불량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 참 궁금해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질환이 없는데도 6개월 이상 소화불량이 계속될 경우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은 주로 위벽의 어떤 운동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 위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과 관련해서 쉽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주로 저희 한방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제 전신적으로 기능이 약해지시면서 위장 운동도 같이 저하되는 것도 큰 원인으로 보고요. 또 이제 체질적인 소인도 좀 작용을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체질에 있어서는 소음인이라고 그래서 비위 기능이 본 뒤 좀 약하시면서 또 몸도 차고 하면서 이제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정서적인 면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요. 또 혼자 지내시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외롭거나 네. 또 우울하고 하는 이런 이 심리 상태가 위장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야, 신경성이다, 신경성. 신경성 위험, 맞습니다. 예. 신경성 소화불량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거의 정립이 돼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식후에 답답한 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유형하고 네. 답답한 그다음에 거. 명치 밑이 쓰리고 아픈 게 주로 나타나는 유형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네. 이제 환자분들은 우리 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흔히 표현할 때는 이제 위가 무력하다, 위무력 또는 뭐 위가 밑으로 처졌다, 위하수 이런 표현들도 종종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위의 모양인데요. 요 위는 이제 식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위고 이쪽으로는 십이장에서 장으로 연결된 부위인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위 내에 들어오면 음식을 잘 부수기 위해서 위가 연동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 수축력이 이제 약해지거나 하면은 위 무력 상태라고 그래서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게 되니까 답답한 증상이 오래 갈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답답한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위가 무력하다 싶으니까 저녁 때 식사를 하셔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식사한 게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증상, 그런 뭐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죠. 또 위 하수라는 거는 위 자체가 이제 상복부 윗배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게 밑으로 이렇게 처져서 위에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음식물이 정체돼서 출렁이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위하수의 경우에는 물이 출렁거리는 소리도 나고 뭐 쓰리거나 뭐 그런 증상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 벽이 민감해지면 특별히 염증이나 궤양과 같은 어떤 병변이 없어도 음식물이나 소화액의 자극에 의해서 쓰린 증상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런 기능의 종류를 뭐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어떤 이제 소화불량증을 대상으로 해서 변증이란 방법을 이용해요. 변증이라는 게 뭐냐면 병이 나타나는 유형, 패턴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패턴을 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유형 중에서 위기허증이라고 있습니다. 예. 위기허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장의 기능이 허약하다, 위의 운동 기능이 약하다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가 답답하고요. 또 병을 오래 앓게 되니까 체중도 줄고 기운도 없고 배는 은근히 아프면서 찬 느낌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맥이나 뭐 설진이라고 해서 혀를 보거나 복진상에도 특징 소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 복진을 한다거나 맥을 짚어본다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검사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먼저 설진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고 음식이 정체된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식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식적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혀를 보면 혀 위에 그 설태라고 그러죠. 하얗거나 하얗게, 네. 그 예. 설태가 많아지는 경향을 띠게 되고요. 맞아요. 예. 어르신들 보면은 설태가 많이 끼시기도 하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이 갈라져 계시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복진상으로 이제 배를 이렇게 눌러보면서 배의 형태적인 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 담음이라 그래서 불필요한 물이 자꾸 쌓이면은 출렁출렁이는 물소리가 자꾸 들리게 되고요. 네.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기운의 순항이 방해를 받으니까 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와 같은 거는 이제 수양명 대장경 검사라고 그래서 이 현대의학적으로 우리 이제 심장 박동의 어떤 리듬을 측정을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이런 걸 같이 평가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간혹 소화불량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이 이 머리가 아프다, 두통을 호소하는 네, 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두통과 소화불량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예,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한방에서는 위장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자꾸 쌓이는데 그 쌓이는 어떤 병적인 물질을 담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담음. 예. 네. 저희 여기 담 들었다 이럴 때처럼 네. 그 담이 이제 약간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담음이라는 게 쌓이게 되면 이게 열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어. 우리 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위로 영향을 미쳐서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저희가 한의학적으로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치료법도 원인에 따라 좀 다양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서적, 환경적 요인을 일단 배제시켜드리고 네. 또 이제 식생활을 이렇게 조절해드리고 그렇게 해도 잘 낫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약을 쓰는데 위장 운동을 좀 잘 되게끔 해주고 위상 가다를 좀 적게 해주는 이런 약을 써서 한두를 써서 좋아지면 일단 중단했다가 다시 나빠지면 또 약을 쓰고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그 주로 메인이 되는 치료 방법은 침하고 예. 뜸하고 약 뭐 이렇게 쓰이긴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적용하는 게 침하고 뜸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침요법은 주로 많이 쓰이는 그 침자리, 혈자리라고 그러는데 부위가 합곡하고 내관, 족삼리 또 복부에 있는 중환 뭐 이런 혈들을 써요. 네.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부위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엄지하고 예, 검지 사이에 이렇게 주먹을 가볍게 졌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부위쯤 돼요. 볼록 튀어난다. 네, 뭐 이런 네, 저는 펜을 좀- 이용하셔도 네, 좋을 저도 것 펜이 같아요. 있어요. 그 네. 펜 같은 걸 이용해서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지와 검지에 이게 튀어나온 부위, 튀어나온 부위. 예, 부위가 합곡 이렇게 약간의 아픔을 느낄 정도로 눌러주세요. 요 좀 튀어나온 부위. 네, 선생님 네. 너무 살살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눌러드릴게요. 그래서 한 8초 정도 8초. 예, 네. 속으로 이렇게 1, 2, 세면서 5, 6, 7, 8. 예. 그다음 네. 떼는 눌렀다 건가요? 가볍게 떼고요. 또 한번 호흡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8초 정도 눌러주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지금. 그러게요. 예. 그렇게 해서 소화가 안 되실 한 때마다. 8회, 하루에. 8초씩 8회 이렇게 예.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눌러주시고요. 좌우를 번갈아 하셔야겠죠. 좌우로. 그죠? 예. 어. 아, 오늘 마찬가지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군요. 볼록 튀어나온 부위, 볼록 튀어나온 부위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관이라는 혀를 한번 지압을 해보겠습니다. 내관, 예. 손가락 세 손 개 있죠. 삼행지로 이렇게 손목에 이제 줄무늬가 있죠. 거기서부터 삼행지 떨어진 곳이 내관이라고 합니다. 그 부위를 또 8초 정도 깊숙이 눌러주세요. 눌리고 예, 속으로 세시죠. 뭐 하나, 둘, 셋, 셋, 8까지 세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그러겠습니다. 좀 아파야 돼요. 살짝이야. 예. 살짝 아픈데요. 좀 네, 약간 살짝 아프게 버릇이 누르셔야 돼요. 아픈데요. 네. 이런 식으로 8회 또 여덟 진행을 번. 하시고요. 그리고 두 군데만 가볍게 앉아서 버스 안에서 네. 또 뭐 TV 보시다가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건 굉장히 좋은 정보 같이 해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기공이라고 그래서요. 아. 네.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간단한 몸 동작이나 호흡법 또는 이제 명상 이런 게 결합된 치료 방법으로 기공요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거든요. 네. 이제 주무시기 전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제가 누웠다고 이제 치면은요 눈을 네. 감고 머릿속으로 이제 이제 울창한 숲 속에서 새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상상을 네. 하시면서요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코로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을 때 이제 잠시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후 내뱉으시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 숨을 들이셨을 때 배가 불룩 나와야 돼요. 배가 불룩 나와 그렇죠. 그럼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죠. 네. 숨을 크게 들이셨을 때 배가 나왔고 후 내뱉었을 때 자연스럽게 배가 꺼지겠죠. 요거를 이제 가볍게 반복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치료 이 복식호흡의 효과를 좀 더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향기요법을 같이 써요. 향기는 페퍼민트하고 유칼립투스라는 아로마 향을 좀 구하셔서 네. 그거를 이제 약섬 같은 데다가 한 방울씩 1대1로 네. 한 방울씩 쳐가지고 그걸 코 밑에 이렇게 놓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숨으로 크게 들이실 때 향을 같이 이렇게 들이마시고 또 입으로 가볍게 내뱉고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이것도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장 간의 어떤 리듬이 다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외에 또 한의학에서 소화불량 환자한테 약도 처방을 하죠. 그렇죠. 예. 예, 약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위장의 운동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러면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를 우선으로 쓰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인삼이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아, 네. 인삼요? 인삼만 단독으로 해서 소화력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 기능이 약해졌을 때 다른 약하고 같이 쓸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기능이 차서 나타날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약. 또 아까 제가 왜 물소리가 출렁출렁 난다고 그랬죠? 그런 게 있을 때는 담음을 없애주는 약. 뭐 직접 식체가 있어서 음식물이 정체돼 있을 때는 식적을 풀어주는 약 이런 식으로 원인과 증상에 맞춰서 약을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죠. 네. 약재를 드시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심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영숙 어머님. 무려 4년째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 특히 음식물을 섭취할 때 제약이 많다는데요. 야채를 그냥 생으로 못 먹으니까 이렇게 잘게 잘라서 데쳐서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데친 채소를 제외한 다른 음식은 식탁에서 사라진 지 오래. 심한 소화불량 탓에 맛보는 즐거움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식후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음식 섭취량도 크게 줄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차 있는 느낌. 뭘 먹으면 여기가 꼭 차 있는 느낌. 여기가 걸려 있는 느낌. 그리고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소화제를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직접 식생활 수칙까지 만드셨다는데요. 식사는 되도록 천천히, 음식은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데요. 식사 후 소화제를 먹는 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매 끼니 때마다 2알씩, 하루에 6알을 4년째 복용하고 있다는 어머님.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매사에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소화불량 증상. 심할 때는 두통까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찾아 검사도 받아봤지만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어 더 답답한 마음입니다.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해 체중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약 먹으면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해진 약만 먹어야 되고 죽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살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34kg까지 빠졌었어요. 최근 식사량을 조금 늘려 40kg까지 살을 찌우긴 했지만 과거 건강했던 시절에 비하면 10kg 이상 줄어든 상황. 이러다 다른 곳에도 이상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되신답니다. 음식 조절도 많이 해보고 운동도 많이 하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좀 더 나아지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오랜 기간 계속된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의학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맥을 통해 체질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소음 체질로 보는 거예요. 소음 체질. 네. 소음 체질은 다른 장기보다 비장이 아주 약해져 있는 그런 장기인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좀 찾아볼 거예요. 체질 진단 후 다른 문제는 없는지 다양한 검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혈액순환 상태와 체온을 측정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혈액순환과 체온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 진단 결과를 보니까 아까 예상대로 여기 자율신경 균형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네. 어머님의 경우 흉부의 체온이 과도하게 높고 손, 발의 온도는 낮은 편이었는데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늘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것이 위장 기능을 더 안 좋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소음 체질은 원래 성격 유형상으로 볼 때 아주 신경이 예민한 체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어서 몸에서 특별한 스트레스 원인이 없는데도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서 몸이 경직되게 되고 긴장되게 되고 장애 운동은 느려지게 되는 그런 긴장의 상태가 잘 나타나는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알았고요. 뇌에 영향이 많다는 것도 알았고 앞으로는 그걸 좀 잘 지켜서 조금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례자분께서 기능성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조절하는 거는 기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서 붙을 때까지 사용을 안 하게끔 그죠? 네. 그렇게 치료하듯이 위도 기부스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치료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맵거나 짜고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데 이제 개인차가 많아요. 예. 어떤 어르신은 요게 좋고 어떤 어르신은 요게 나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음식물 중에서 우리 유제품들 있죠. 네. 우유나 유제품은 아주 이로운 음식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우유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유당 불내증이라고 그래서 우유를 드시면 장내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소화가 안 돼서. 네. 그래서 더부룩한 증상이 있을 때는 장뿐만 아니라 위에도 영향을 미쳐서 증상이 조금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콩류, 양파도 참 좋은 음식인데 네. 이 두 음식도 장내에서 가스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뭐 사람마다 이렇게 소화가 좀 안 되는 음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 공통적인 게 뭐 있을까요? 우리 흔히 이제 드실 수 있는 거 위주로 제가 좀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은요. 네. 먼저 속이 좀 냉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네. 속이 차다 싶으실 때는 생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생강 차나 또는 생강 말려놓은 걸 이제 건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말려서 이렇게 절편처럼 해서 이렇게 간식 드시는 분들 계시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드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속이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대변도 좀 굳고 입도 자주 마르고 그게 다 열 반응이라고 보는데 네. 속도 좀 화끈거리고 이러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무하고 양배추하고 이렇게 즙을 내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는 왜 우리 이제 속이 더부룩하다 할 때 또 매실차도 즐겨 드시죠. 네. 그 매실도 한의학적으로 이제 소화불량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예. 이 외에도 소화불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친절한 진료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속이 안 좋을 적에 탄산음료나 파인애플 식초를 먹고 있는데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속이 더부룩할 때 토해야 되는 건지 건강에 어떠한지 그게 궁금하네요. 소화가 안 될 때 밥을 굶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까? 네, 소화불량이 있을 때 끼니를 거르거나 뭐 죽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화불량이 있을 때는 치료 기간 동안에 위에 부담을 덜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식하고 또 부드러운 음식 드시는 게 좋으니까 죽을 드시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매일 쌀죽만 드시고 해서 고른 영양 섭취를 못하면 안 되니까 꼭 이렇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라도 죽의 종류를 좀 달리해서 드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극단적으로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예. 근데 금식도 이제 짧게 뭐 한 끼, 두 끼, 길어야 뭐 하루 이틀 내에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오랜 기간 이렇게 단식을 하시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좀 메스꺼운 증상이 있고 뭐 소화가 굉장히 안 되고 그럴 때 일부러 네. 그 구토를 해하면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서 구토를 하는 사람을 제가 또 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급하게 토를 하게 되면 위산이 역류가 돼서 식도에 염증도 유발하고 또 식도에 내압이 늘어나다 보니까 식도가 찢어지는 열상도 입을 수 있어서 아주 삼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이럴 때 탄산 음료를 먹거나 아니면 네네. 그 파인애플 식초 뭐 이런 그런 과일로 만든 초 같은 것들을 네네. 먹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일단 탄산음료는 이제 가볍게 트림을 유발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네. 들 수 있죠. 그래서 뭐 가벼운 경우에는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화불량의 몇 가지 유형 중에서 오히려 가스가 많이 차서 더부룩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탄산음료를 드시면 가스가 더 차니까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잘 나눠서 드셔야 될 것 같고 또 식초의 경우도 뭐 희석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위벽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주의하실 부분이 좀 있을 듯 쓰리긴 싶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기억해야 할 생활 수칙들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 수칙이라기보다도 저희 의사 입장에서 이제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대하다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네. 이게 좀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고 좋아졌다 나빠지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지치고 또 이런 어떤 경향을 보이는데 소화불량 이렇게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결국 관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이렇게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더불어서 좀 기운을 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약간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이 뭐 이것저것 철도 녹인다고 그러죠. 잘 드시는 분들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평소 음식을 이렇게 차근차근 관리하시니까 네. 오히려 더 장수하실 수 있을 듯 싶어서 희망을 가지시고 밝은 마음으로 관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 게요. 선생님도 기름진 음식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소화불량 생기고 나서부터는 잘 안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강식을 실천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본의 맞습니다. 아니게. 예. 그 제가 관절 수술하고 이제 회진을 돌면 병실에서 어르신들께서 답답하다, 저기 터부룩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조금 있다가 말씀이 다 뭐 소화불량이 있는 거 아니냐, 소화불량이 뭐 걱정할 거 없다 하고 이제 주위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게 일주일, 이주일 계속 지속이 되면 왜 그런지 이 병이 소화불량으로서 끝나면 좋지만 다른 병으로 인한 정상의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한번 체크 받으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하셔서 이 맛있는 음식 충분히 즐기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